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4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선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을 이겨내고 경기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경기 안정화를 위한 강도 조절에 나섰다고 풀이합니다. 이란이 한국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상환하라며 국제소송까지 거론합니다.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 것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상장 업종 가운데 증권업 실적 전망치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입니다. 올 들어 주식 거래 대금 급증과 해외 주식 거래 증가 등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증권업계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고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GC 녹십자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생산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GC 5131A는 일반 혈장을 활용해 상용화된 동일 제재 제품들과 작용 기전 및 생산 방법이 같아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 상용화가 가장 빠른 치료제로 평가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조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이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자면 지금 운송장비 쪽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좀 시장은 혼조세긴 한데 지수 자체로만 보자면 약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또 대비를 해봐야 하는지 종목별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전화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직접 전화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강한 모습이고요. 풍력 관련주, 5G 관련주, 정치 테마주 등등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양식품, 지노스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K, KB금융, LG 디스플레이, 한국조선해양 등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SK 머티리얼즈, NHN 한국사이버결제, 골마 B&H, 서진 시스템 등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CS 베어링, 서진 시스템, RFAIC,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들을 보시면 통신장비 주식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폭력 관련주 역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객장 상황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에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증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테마주,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양호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그러면 내일은 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지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네.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은 지금 EU 정상회담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합의를 찾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이 내일 좀 해결 가닥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부결이 되면서 결렬이 되면서 마무리가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에서는 이런 기관 외국인 수급은 EU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개괄적으로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 마감한 데 이어서 국내 증시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22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하이트진로, 두산중공업, 광동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0% 조금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5,44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급등하면서 최고가 5,690원까지 터치한 후에는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EU 등 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해상풍력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2025년까지 해상풍력 사업을 연매출 1조 원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내놨는데요. 한편 해상풍력은 그린 뉴딜의 한 축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9년간 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는 2%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41,2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앞두고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최저가 39,950원까지 터치한 후에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친척 6촌, 인척 4촌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 매년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서 지난 9년 동안 누락됐던 5개 회사를 추가한 상황인데요. 한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광동제약입니다. 생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광동제약이 현재 25%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10,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들어서 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고가 1,15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서 관계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돗물 관리 업체들이 강세를 이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삼다수를 판매하는 광동제약과 백산수를 유통하는 농심 등 생수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살짝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 잠깐 짚어본 뒤에 저희가 김민수 대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약보합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00선 회복을 했고요. 지금 도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 조만간에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오늘 이슈 좀 점검하면서 시장 상황 바로 여쭤볼게요.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잠깐 짚어봤는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조금 오늘 밀리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주일 주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월요일 관련돼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흐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중국에서 7월 대출우대 금리 LPR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동결로 발표하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을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통화 정책은 좀 제한적으로 쓰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은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IBM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물가지수의 동향을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즉 PPI, CPI 모두 다 살펴보게 되면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의 부담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하향세를 띠고 내려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먼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물가 수준의 가장 또 소비자 물가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살짝 먼저 더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시장 흐름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충격을 받은 만큼 이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점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물론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지면서 변화가 나와야 그게 좀 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여기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만 계속 압박이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같이 삼성과 현대 쪽에서 2차 회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 2차 전지, 고체형 2차 전지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물론 전문가들은 2030년 가야 어떤 의미 있는 상업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먼저 기대감들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삼성 SDI가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는 각형 관련된 고체형 배터리의 기대감들이 좀 전고체형 배터리의 기대감이 좀 더 커진 게 아닐까 한 쪽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삼성물산, 포스코,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컨택트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봤었던 대표주자 포스코나 KB금융 실적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2분기도 그에 걸맞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쪽에 장비업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동향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7월 22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또 유동성의 어떤 힘이 주택 쪽으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실적 발표하는 LG노텍, LG 상사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 이번에 추세를 보게 되면 고점에서 약간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생각보다 실적 좋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애플 중심으로 견조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추세에 대한 강한 복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실적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테슬라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이번에 2분기에 흑자 전환,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또 S&P 500 편입 가능성들 이런 쪽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앞으로 전략과 관련된 실적에 대한 하반기 코멘트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연관성 있는 LG화학부터 관련된 또 밸류 체인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위기도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7월 23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한국의 1분기 GDP도 벌써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1.3% 어떤 역성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동안 가끔 한 분기마다 역성장의 모습들을 보여갔죠. 그래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쪽에서 일단 아마 이번엔 0.5% 정도를 물론 마이너스권에 대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쪽에 가장 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미국의 5G 주파수 경매가 이날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G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화들도 아마 테마주 쪽에 대한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날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상장됩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나 AI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한국은 그나마 양호합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급하게 하락한 만큼 변화 요인들이 들어오는지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밖에 이날은 또 중요한 실적 발표들 많이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IT 쪽에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특히 현대기아차의 어떤 친환경차 관련된 어떤 판매량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계속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 쪽에서 인텔, 트위터 관련된 실적 흐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월 24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7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V자 회복에 걸맞는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50대 이상 회복이죠. 이쪽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는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현대 HCN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통신사 모두가 참여하죠.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지각 변동이 나오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한국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실적 발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실적 발표 버라이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번 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미국도 본격적으로 도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언택트 관련해서 얘기 나오다 좀 요즘에 다시 컨택트로 돌고 있다. BBIG 뭐 지금 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번 한 주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그냥 기승전 기업 실적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른 파장들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언택트냐 컨택트냐,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또 어떤 실적이 상반기를 보냐 하반기를 보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피해를 봤었던 섹터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미래 기대치를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언택트보다는 컨택트의 무게가 좀 더 실리는 실적 발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죠. 이쪽이 작용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종목으로는 딱 카카오와 현대차의 동향들을 비교하면은 거의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달러와의 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들, 물론 하루 걸러서 사고팔구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뚜렷한 기조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전망들이 오히려 수출주 그리고 또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계속하는 전략들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특히 지금 계속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과 함께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관련 수혜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지수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 워리포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셨고, 네. 좀 약간 비춰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옷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코리아 서키트, 코스모신 소재, 한국 알콜, 유비케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이제 그 추천했던 종목들 날아간 종목. 중에서 이제 그 선택받지 못한 예.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종목들? 안타까운 종목. 이거는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네요. 수익 실현 종목들이잖아요. 네, 수익 실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입니다. 약간 그 군대에서 장교분들이 하나씩 이제 훈장처럼 하나 끝나고 나면 여기 올라가요. 네. 부사관분들이나 장교분들이 이렇게 쌓여 갖고 그렇죠. 막 장군분들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이 경력이 막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꽉 찼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그냥 이렇게까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예, 다 그냥 목표가 칠 수 있게 앞으로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노 리포트 이제 운영 원칙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예, 운영 원칙은 다한 것 같습니다.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금 지정가로 해드릴 거고요. 5종목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합니다. 목표가 수정은 총 3회, 그리고 소개된 오늘 2종목 가운데 시청자 문자 투표로 한 종목 선정하고요. 선정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적표를 좀 저희가 받아 들어볼게요.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죠. BGM 재밌네요. 예, 맨날 들을 때마다. 자, 보면은 은선물 지금 1.2% 올라가 있고요. 한국화본 1.3% 수익, 동아화성 소폭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4.2%. 오히려 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누적 수익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적 수익률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딱 2주 됐습니다. 지금 2주 됐고요. 누적 수익률 33.8%. 괜찮습니다. 2주 만에 이 정도는 33.8% 괜찮은 거고요. 지금 손절가 터치 뭐 이글벳 좀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 터치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한 10% 정도에서 목표가 달성하면 보통 쳐내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 집계해 드렸고요.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전화 상담 023153-2611-261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AS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네. 잘된 종목도 있고 사실 안 된 종목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시총 상위 코스닥 150에 들어가던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그 제약 섹터 그리고 IT 섹터 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엔터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항대 돌파한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오는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21선 이탈했다가 지금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한 가격대를 지지를 이제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이 부분이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한 자리인데 돌파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를 밟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이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은 좀 했었어요. 거래량 없는 음봉으로 눌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고 내일쯤 5일선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약 한 6거래일, 5거래일 정도 한 둘, 셋, 넷, 5개, 한 5거래일이네요. 어제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5거래일 동안 저점을 계속 이렇게 내리고 왔어요. 내리고 왔는데 추세가 이제 돌리려고 한다면 저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금요일 양봉을 다 감싸는 이런 음봉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다는 점에서 캔들을 속임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를 제가 84,000원을 잡아놨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지지 저항 라인에서는 그 반등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그 추세 저항을 돌파한 이후 거기를 밟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두시고 회사 실적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시고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뭐 굳이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총이 2조 4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데 상승세에 돌림 나와준다면 금방 또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쭉 한번 AS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은선물부터 갈까요? 네, 은선물 어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5일선 아래로 빠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받으면서 이제 밀렸었는데 금요일 진단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시장이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그죠? 유동성도 풍부하고 하지만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에게는 그 약간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 게 맞나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의 괴리율을 따져본다면
은은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그 안정성을 넣어주면서 그리고 짧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되지만 저는 이게 이제 포트가 5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지 수준이고 또 빼야 될 때는 약수익권에서 포트에서 이제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보유하시는 관점 안전자산 개념으로. 네, 유지를 하시고 자, 한국카본을 보면 오늘 그 제가 3일 전에 상거래일 전에 이제 추천을 종가에 드렸는데 오늘 이제 상승세가 조금 나왔어요. 상승세 조금 나왔는데 보시면 앞에 그 카타르 수주가 나오고 이제 급등 나왔다가 거래량 터진 이후 그 종가 부근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종가 부근에서 지금 저항이 만들어졌었어요. 지지를 받다가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항을 다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음봉으로 눌리는 부분 저점 매수로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천천히 담아 가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렸던 종가 가격대 부근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뭐 더 밀린다면 더 싸게 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인데 분명히 실적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간으로 따져도 굉장히 좋은 실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차트를 보시면 2019년도 고점 부근,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한 9,300원 부근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고점으로 작용을 해 왔었는데요. 이때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카타르 선박 수주항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조선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동산 PCB에 들어가는 그 동박해서 회로기판에 들어가는 그 동박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IT 섹터랑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화화성. 동화화성 이제 상한가 가고 이후에. 그 다음 날 제가 음봉으로 나올 때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그날 종가에 아랫꼬리를 조금 달아버렸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하지만 이제 뭐 오늘 시가를 띄워서 한 9,000원 정도 시작했다 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분봉을 보시면 9,000원대에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거의 뭐 보합권에서 1% 안 되게 살짝 아래로 출발을 했는데 너무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하락 출발 시에 종가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수수료 손절이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 손절이 되셨을 거고 한 3% 이하 갭 떨어져서 출발하면 바로 손절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출발 안 했고 오늘 약 한 3%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도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도지가 오늘 종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도지 형태로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내일쯤 상승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8,3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합화성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포트 편입은 안 했는데 급등했던 종목들 사실 저희가 이제 미리 만나잖아요, 방송 전에. 그러면은 이주연 의원이 오늘 잘못 골랐어요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아쉬운 게. 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보면 예. 한국사이버결제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날아갔죠. 정말 이 종목도 좀 아쉽게 물론 뭐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이 또 수익이 나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뭐 드림텍 같은 경우 이제 유비케어를 제가
추천. 유비케어도 잘 갔어요, 사실. 네, 유비케어랑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선택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아쉬운 종목이죠 저한테는. 뭐 회원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좀 아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가 가버려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회원분들 좀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국제약품도 추천드리고 선택받지 못했는데 다음 날 바로 뭐 음봉으로 이제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지만 한 10%, 11%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도 그랬죠. 대덕전자도 잘 갔죠. 네, 대덕전자도 제가 상한가 간 다음 날 드렸던 종목인데 종가 매수를 했다면 다음 날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이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굳이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드림텍처럼 이렇게 뭐 상한가 갈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두 종목 다 괜찮다 생각되는 걸로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 다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계속해서 종목들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골라도 잘 갈 수 있게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드렸던 종목 가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좀 보내주셨다고 해요. 만나보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와 있는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라고 하고요. 코스모신 소재입니다. 13,350원에 비중 20%를 들고 계시다고 해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코스모신 소재는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해서 그렇죠.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됐는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상향으로 저항을 돌파하고 가면 시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날 목표가 달성한 날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점에 조금 물리는 물량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이제 제외를 했고요. 목표가 수정을 해서 더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우상향 흐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뭐 한 3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되 이제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익절가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상승폭 계산을 해보면 저는 한 16,500원까지는 17,000원? 그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6,800원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고 17,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고 익절가는 현재 이제 수익권이시니까 대략적으로 14,000원, 14,200원 정도, 14,000원 정도, 14,2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뭐 고점 대비해서는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림텍 같은 종목들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익 깔끔하게 챙겨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 어떤 거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얼마에 사셨어요? 15,000원인데요. 네네. 비중 16%인데 거짓 많이 올라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 의원님이 받아주시죠. 아니요, 아직 마이너스가 조금 났어요. 15,000원이시구나. 예. 저도 12,000원으로 들어가지고 네네. 조금 전에 수익이 참 잘 나시고 계신다 했는데 선생님 네. 요 좀 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그게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니 올라왔거든요. 오래전에 사셨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거의 올라와서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차트 지금 TV에서 보이시죠? 네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저항대 해보면 15,000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15,000원까지요? 네네, 15,000원까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네. 저항 라인이다 보니까 이 저항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해줘야 돼요. 네. 거래량이 서야 되는데 너무 큰 거래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한 200억, 230억 정도 됩니다. 요 부근이. 네. 자, 여기 부근이 한 23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라설 때 이 230억보다는 조금 거래 대금이 작게 나올 때 그런 네. 흐름이 보인다면 그냥 가져가시고 만약에 거래 대금이 너무 크게 나오고 막 15,000원을 막 뚫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그러면 네. 뭐 비중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보면 돼요? 만약에 거기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뚫고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15,000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1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500원이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뭐 한 10%? 네, 10% 좀 안 되겠네요. 10%가 조금 안 네. 될 것 같아요.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죠? 네. 예, 수익 많이 내시길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도 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 요즘에 핫한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4,000원. 84,000원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400원이요. 84,000원이시면 6월 초에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이제 저기 잡으셨네요. 네. 잘 버티셨네요. 그래도 예, 예. 뭐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글쎄, 오늘 너무 아니면 좀 올라가고 오늘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좀 나오긴 했어요. 네, 지금 저항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네. 이 종목을 만약에 좀 계속 보고 있었다면 네. 선생님 얘기하신 가격대 매물을 한번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못했어요. 근데 8만 원이 딱 그 저항 라인이거든요. 네. 8만 원이 딱 저항 라인인데 지금 현재 뭐 움직임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지금 오늘 분봉 흐름만 봐서는요, 79,000원에서 지금 77,000원 사이 박스권 요렇게 만들고 있는 흐름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 바로 치고 올라가줘야지 계속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약간 자리가 애매한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손절은 가능하시겠어요? 손절 해도 돼요? 지금 하면은. 손절 하실 수 있다 하시면 예. 조금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크게 빠졌을 땐 손절을 솔직히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 7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여기 이탈한다 하면 손절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가능성 높다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월봉 보시면 지금 뭐 신고가로 가는 그런 흐름이고 주봉도 보시면 지금 뭐 저항대 부근이지만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저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어저께 뭐 거의 1조 가까이 터졌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저항대 부근에서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력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주가를 더 올릴 건데 굳이 물량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거래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팔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신규로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항대 부근에서 거래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제 섹터고 신풍제약이라든지 이쪽 우상향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익절가를 한 75,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익절가는 다 손절가. 지금 네. 손실권이시니까. 그래서 네. 그 정도 75,000원 깨지면 이 종목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75,000원 깨지면 정리하시고
만약에 75,000원 안 깨지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네, 매수까지는 온다고요? 네네. 네. 오늘 그럼 저기가잖아요. 오늘 가격이. 지금 고가 79,600원이네요. 네네 8만 예를 들어서 원을 지금 빼면은 어때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빼면 조금 아까울 것 같다 기다리시는 게 이런 그러면은 그냥 의견인 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옆에서. 제 오늘 고점은 한번 돌파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시고 뭐 정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막 아리까리하다 하시면 한 절반 정도 뭐 잘라내시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보시고 여기 이제 8만 원대 뚫어주면 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매수가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예, 곧- 그럼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가도 돼요. 저는 뭐, 네 너무 길게 보진 마세요. 다음번에 밀릴 때는 조정이 네. 좀 클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까지 75,000원까지요. 네네 그 정도 이제 손절가 잡으시고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은 저희가 2시 50분에 또 이어갈 테니까요. 종목 상담들 미리미리 남겨주시고 전화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트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두 종목도 들고 오셨을 텐데 네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고민 많으셨잖아요. 네, 진짜 오늘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 이 종목이다 하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없죠. 아침에 이제 뭐 날아가 버리고 나면 약간 현타가 오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그 현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현타가 이제 오는데 예. 찾고 찾아서 일단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1번 종목은 이제 대아티아이고요. 예.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철도 관련 주식. 네, 철도 테마주로 이제 경협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된 사업이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움직이는 종목인데 현재 그 대북 관련 주들 중에서 이 종목이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저항 구간이긴 한데 7,100원이 저항 구간이긴 한데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2번 종목은 국제약품을 가져왔어요. 예. 국제약품 같은 경우 지금 지난번에 한번 선택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죠. 선택받지 못했다가 급등 나왔다가 이제 밀렸는데 이후 주가가 죽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상향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저항권 돌파할 가능성이 보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국제약품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이게 포트에 좀 편입되면 좋겠다라고 또 함께 해주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이 대아티아, 2번이 국제약품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대아티아부터. 자, 대아티아이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철도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철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이 막 대단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테마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대북 관련돼서 경협주들이 강하게 상승할 때 시세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세 놔줬다가 조정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아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저항대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000원, 7,100원대 이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단기 눌림이 나오고 지금 다시 주가 단기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개월 정도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급등세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재료가 또 괜찮고 하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이죠. 국제약품. 국제약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흑사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흑사병이 지금 현재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발병한 사람들이 생기고 생각보다 흑사병이 이제 치료가 가능은 한데 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오래된 병이지만 아직까지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완벽하게 치료, 뭐 주사 한 방에 치료가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닌 굉장히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만들고 있고 페니실린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8월에 임시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이제 다룰 안건이 정관 변경인데요. 신사업을 진출하는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국책 사업이죠.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가량 박스권에서 약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괜찮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돌파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강한 상승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약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들어가 있는지. 어떤 종목일까요? 국제약품으로 오늘은. 저번에 한번 떨어졌다가 네. 들어왔네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짚어보면 종목 대량 거래량 터지고 10,000원 올랐다가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 저항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일단 조정을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체가 만약에 물량을 전부 다 저기서 정리를 했다 하면 그리고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됐다고 하면 주가는 저기서 저렇게 횡보를 하지 못하고 쭉 밀려서 빠져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세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8월에 이제 임시주총,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발병할지 모르는 그런 질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가 보시면 지난번에 그 저항을 받고 밀렸던 가격대 한 8,500원대 그리고 8,600원대 요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양봉이 오늘 3개째인데 여러분들 책에서 공부하셨듯이 이런 게 바로 이제 적산병 이래 가지고 올라가는 패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안 보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내일 아침에 시가 갭 상승 출발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포트폴리오의 회전을 위해서 종목 크게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한 8,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8,450원, 8,500원대 매도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만약에 거래량 정말 없이 단봉으로 음봉으로 밀린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손절가는 한 7,700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약품까지 들어봤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대하TI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신 뒤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잠시 뒤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에서도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